지지율이 20%대로 이제 추락해서 올라가고 그러지 않는가. 참 답답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오래 가면은 잠시 뭐 그런 건 괜찮지만은 이것이 오래 가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이 직속 투하들이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직속 투하들이 이럴 용기가 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걱정하기를 그 윤석열 대통령 이게 사상 구조가 두 개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는 안보와 경제를 보면은 이게 분명한 의의야. 그런데 사상을 보면은 뭐 김대중을 존경하고 최고로 존경해요. 이 남쪽에 김대중 생가에까지 찾아가고 또 김대중 도서관에 가가지고선 또 김대중을 이 세상 최고로 존경한다. 또 광주에 가서 몇 번씩이나 가서 5.18에 절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배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한 머리에 영혼이 하나인데 그 영혼의 반쪽은 빨갱이를 추정하고 반쪽은 현실적으로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우익이 바라는 것을 추구하느냐. 이게 기형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뭐 별로 영향력은 없는 홈페이지지만 그 홈페이지 공간에 제가 윤석열을 그 비판, 조이천 잘되라고 비판하는 글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모든 장수는 궁이 있어야 돼요. 궁이 있어야 되는데 내궁이 있고 애궁이 있어요. 그 내궁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항상 윤석열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모임도 자주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대화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싶은 그림이 무엇이다 보는 것을 머리에 인식해야 일일이 대통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차관을 하지 못해서 지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알아서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분이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만약 옛날에 검사들하고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술 좋아하니까 뭐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일종의 경천동지를 괄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까? 발생했어. 뭐냐? 이게 김문수를 딱 시켜세웠어. 김문수가 그게 자기 전향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끝까지 김문수 저는 전향을 하지 않았다 하고 내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거 전향했다는 건 그건 작전이지. 언젠가는 그 본질이 나타나. 아니 벌레는 빨아도 벌레고, 한 번 빨갱이 얼마나 빨갱이야. 그래서 자꾸 그 전에 경기도지사를 했던 그 손학규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아이고 치마는 개미 아주 죽겠다. 치마는 맨날 나보고 빨갱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김문수도 저것도 죽을 맛일 거예요. 지만원이 맨날 전향 안 했다고 그랬다고. 김문수하고 나하고 상당히 가까운 때가 있었어요. 예. 김문수 하는 얘기 보고 이놈 전향 안 했구나. 그리고 내가 딱 아래 차려가지고 계속 쪼고거든요. 너 전향을 되는 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익에서 이제 박수를 많이 받으려면 우익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은 저는 그 김대중 추종하는 겁니다. 저는 김대중 추종하는 이 주사파다. 그리고 주사파들은 좌익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한마디로 김대중을 추종하는 놈들로서 이 사람들과는 정치 같이 할 수 없다. 협치를 할 수 없다. 그 협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게 민주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는 너희들하고는 끝났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다수인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 어떻게 예산 같은 거 통과시키고 법률 같은 거 통과시키느냐. 그 민주당 정들이 지금 다수이긴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빨갱이들이 막 나서서 김문수를 공격하고 하니까 지금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정진석 그 사람 참 묵직하고 괜찮아요. 촐랑대지를 안 해. 뭐저 하태경이 이런 건 깃털처럼 촐랑대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빨갱이고 하태경은 지금도 빨갱이. 근데 묵직하게 딱 편을 든 거예요. 자, 김문수를 키워주고 또 대통령이 또 김문수를 옹호를 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놈들이 문재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무슨 명이야 이재명이 하고 지금 이제 감옥 갈 날이 이제 카운트가 들어갔어. 카운트에 들어갔어. 감옥.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요 금방 이게 아무리 민주당이 까불어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되면 힘이 없어요. 여론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렇게 내려가면 민주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돌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했어요. 이건 옛날 김대중만 추정하던 거하고는 이건 굉장한 이게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식 전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저 윤석열이가 이제 이 잘못된 역사 의식이 제대로 이제 돌아서고 있구나 한 거를 점을 좀 쳐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뭐 동의하십니까? 네. 소리가 좀 적어요. 요거는 이제 시사 이제 에피타이저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지켜봤는데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 그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군이 그 설문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72%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 미국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소위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어요. 1917년 레닌이 정권을 잡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1919년에 호민테러 국제 공산당이 이제 설치가 됐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노동자, 농민들, 부산계급들은 국경에 제한 없이 우리 소련 공산당원이 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아주 환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복음의 말씀처럼 들리자. 그러니까는 배우고 무슨 식자고 다들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일제 36년 동안에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엄청 확산됐어요. 그 공산주의를 지하에서 운동하는 것을 일본 경찰, 일경들이 이제 탄압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의 빨갱이들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해요. 지금의 빨갱이들이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제시대에 확산되는 공산주의 운동을 일본 경찰이 아주 지극정성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김일성을 존경하려고 그러면 일본을 미워해야만 돼. 그 전제 조건이야. 왜냐? 김일성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항일 투쟁이거든. 솔방울을 던졌더니 술탄이 되고, 낙엽을 던졌더니 배가 되고, 이런 거에 근거하는 것이 김일성 신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김일성을 추종하려고 하면은 김일성의 이 항일 신화를 믿어야 되고, 항일 신화를 믿어야 하면은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저렇게 미워합니다. 잠깐만 스쳐가는 말씀으로 보면 이시조선 518년 동안 27명의 이시성을 가진 왕들이 통치를 했어. 518년 동안 깔아놓은 대차 대조표가 뭐냐? 이 서울 이 거리가 전부 똥오줌판이야. 2층 집이라고는 없고 전부 초가집이야. 길이라고 하는 거는 초가집과 초가집 사이에 골목길밖에 없어. 학교라고 해봐야 한 10명 이제 많이 모아야 10명 많고 서당님이 분장이 하늘천 따지 가르쳐. 그게 518년 동안 해놓은 거예요. 일본이 10년 동안 하면서 5층짜리 6층짜리 전국에 유치원 건물 깔리지, 초등학교 건물, 중고등학교 건물 깔리지, 댐, 전기 만드는 댐이지, 철로 깔리지, 도로 깔리지. 이렇게 깔아놓고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이거를 놓고 쫓겨갔는데 그 재산이 얼마냐 하면은 23억 달러야. 그 23억 달러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거는 그때 미국이 그걸 뺏어서 이승만 정권에 준 거예요. 이승만 정권에 가지고 있는 총 국가, 그때 당시에 계산한 국가 총 재산의 80%요. 이 시조선 때 518년 동안 뭐 했어? 일본이 36년 동안 깔아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일본이 깔아놓은 게 80%고 이 시조선이 518년 동안 깔아놓은 게 20%야. 네. 이렇게 해놓은 거를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일본 놈들은 말이야, 나쁜 놈들 전부 없는 거짓말도 지원해가지고 위안부다 무슨 그 노동 학대다 말이지, 이딴 얘기해가지고 여기에서 교과서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과서와 문화를 장악한 것이 빨갱이에요. 그 우익들은 지금 내 책, 이 책이 교보문고 알라딘, 그 다음에 예수 24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화로 하면은 그 책 안 나옵니다 이런데. 이래 영화를 만들어도 우익은 상영할 데가 없어. 상영할 데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빨갱이들 세상에서 빨갱이들과 싸우고 72%의 빨갱이로 이게 세뇌화된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를 빨갱이 사상과는 정반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가 얼마이며 그분의 애로가 얼마였겠느냐. 그때 해방이 됐는데 무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그것도 이 하버드 석사에다가 프린스턴 박사에다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수재가 갈 수 있는 어느 나라 수재도 그 양반 같은 그런 이 세계 지도자 중에서 그 사람 같은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때 미국은 한국을 버리려고 하고 소련은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이승만 혼자 고군분투 해가지고 이 나라를 냈는데 그래서 빨갱이들이 그때 이승만만 없었으면 공산화가 됐을 텐데 그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은 그 4.19 있잖아요. 4.19도 간첩의 공작이에요. 그 100% 공작. 아니 최루탄이 어떻게 여기 가서 백혀요? 그 김주열 18세 16세인가? 거기 가서 어떻게 백혀요? 최루탄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풍물선으로 쏴야 머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최루탄은. 근데 어떻게 여기 백히냐고. 그리고 그것이 물속에서 몇 달 있었는데 파도에 막 휩쓸리고 억센 파도에 휩쓸리고 근데 어떻게 거기 붙어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MBC를 통해서 방송을 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학생들이 원하는 우리 학생들 참 그 자유민주 정신이 투철하다. 참 나라가 잘됐다. 그 백성이 싫어하면 국민이 싫어하면 내가 나가야지. 그리고 자기 발로 나가는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나오면서도 경무대 딱 선을 넘어서부터는 나는 여기서부터 걸어 나간다. 너는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왜 관용차를 타느냐. 아니 이런 독재자도 세상에 있어요. 아니 독재자라고 해야 할 사람을 가리키면서 독재자라고 해야지. 어저께 보세요. 그 저 김의겸이가 오는 놈이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그 뻔히 뜨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은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빨갱이들은요 어떤 사람이 빨갱이가 되느냐 하면 어디 가서 사람 노릇 못하는 것들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해. 어디 가서 뭐 경쟁에서 시험해가지고 붙지를 못해. 사회적인 문열이야. 문열이 아세요? 그런 것들이 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번 시국진단 다달이 제가 월간지를 하는데 이번 월간지는 230페이지 되더라고. 거기 보면은 아주 난민전의 구성원이 뭐 저들끼리 혼숙하고 뭐 이런 그런 이재호 그다음에 이하경이 저기 민주당에서 뭐 지금도 무슨 위원회의 위원장 하는 말이에요. 이하경이는 그 최원석이 그 집에 강도로 들어갔다가 그 경기동 찌른 놈이에요. 그 놈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야. 전부 빨갱이들은 이런 것들이 빨갱이들이에요. 그런 빨갱이들 세계에서 그런 또
제주도 항쟁이 뭐 항쟁이래요. 제주도 반란이라든지 여수 순천 제주도로 여수 순천이 뭐냐면 제주도로 응원하러 가라. 제주도에 이게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국군 병력이 모자르니까 그쪽에 응원을 지원을 해러 나가라 하는데 지원하러 배대가 다 짐을 싣고 총을 거꾸로 돈 거예요. 여수 순천이 이렇게. 그 지창수라고 사는 상사인데 지창수 하니까는 이 김구의 이름이 김창수야. 김창수는 그런 살인꾼이야. 살인꾼. 그런 잔놈이야. 그런 놈을 뭐 10만 원권에 그런 걸 집어넣자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이승만.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됐지. 그런데 뭐 데리고 쓸 사람이 인재가 있어야지. 여기 교육받은 인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그나마 일본에서 학교 다닌 사람들밖에 없어. 그 사람들 데리고 써야지. 지게작대기하고 만날 집만 짓는 농촌 사람들 갖다 쓸 수 없잖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서 경찰 시키고 어떻게 뽑아다가 그 다음은 장관을 시키고 차관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들께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일본의 자산을 갖다 쓴다든지 일본의 무슨 인재를 갖다 쓴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이 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2.25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로부터 이렇게 구해주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인재를 또 양성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또 만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것이 그 벤플리트 장군이요 사성 장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합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그분한테 1951년이면 한참 젊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필요했던 게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도 이거 우리가 한국군은 지금은 이렇게 싸우지만 앞으로 이렇게 한국군을 잘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보면은 육군 미국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와 똑같은 육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벤플리트 장군한테 미 육군사관학교하고 똑같은 학교를 한국에다 세우려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진해 그때 당시에 전혀 서울이 불안하니까 그때 당시 1951년에 진해에다가 그게 이제 재래식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운 것이 육군사관학교고 거기에서 처음 초창기로 일기로 들어간 사람이 전두환. 그러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안 가졌어요. 일본 돈 끌어오고, 일본 머리 빌려오고, 일본 기술 가지고, 일본 소재, 부품 이런 거 갖다가 일본으로부터 스승을 초청해서 그래가지고 포항제철로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포항제철.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은 그 한국형 원자로 있잖아요.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려고 지금 한 무슨 박사인데 여기에 나와요. 이 책에 한 무슨 박사인데 그 박사를 불러놓고 우리도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 과학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그 한 박사라는 사람이 이게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 연료 있잖아요. 연료 불편 연료 그거를 국산화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걸 중수로는 비교적 개발하기가 쉬운데 경수로 연료봉을 개발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거를 한쪽에서 그걸 개발하는데 다시 그러다가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불가능한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현재 기술로서는 그게 좀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여보,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 박사님 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한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뭐 대한민국에 무슨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한참 띄워주더니 그거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얼굴이 달라지더래. 여보, 한 박사. 네. 그거 포항제철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계셨고, 그 다음에 무슨 박태준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박태준이 되든지 박태준을 하나 만들어 오든지 그렇게 오시오. 그 다음번에 이제 다시 불렀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야 한 박사 생각으로는 아무리 해야 10년 이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10년이라고 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머리에 망치가 날아올 것 같아가지고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각 5년이면 되겠습니다. 그 와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한 박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박사라고 또 여기 뭐 있어. 나와요. 그 양반이 원장님 제가 오겠습니다. 뭐? 네가 무슨 소리 해? 아니 원자로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왜 못 만듭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하얗던 얼굴이 그냥 아주 희색이 돌더래 금방. 근데 이제 100명, 60명인가를 데리고 미국의 그 회사에 3년 동안 가서 연수를 받은 거예요. 60명의 기술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은 그때 전화기 하면은 여러분 먼저 하면은 전화기 교환소 하면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줄 꽂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런 그런 식으로는 이 전화를 여러 대 많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전화기 한참 할 때 그때 뭐 청색 전화 있고 백색 전화 있고 그런데 백색 전화는 서로 판매가 가능한 거, 거래가 가능한 거. 청색 전화는 한 번 보면은 이사 가면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백색 전화는 이사를 해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저기 잠실의 아파트 30평짜리가 200만 원 할 때 이거는 전화기 한 대가 25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에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전자식 교환기라고 이게 있다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명장 말고 6418기에 나온 그 천재 또 한 사람 있어. 오명 박사가 그거는 이렇게 전화기를 한 사람이 하나씩 그냥 손에 갖고 다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 그런 거 있어? 그거 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술로는 알았어. 그러면은 그거 제일 지금 통신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앞서 나가는 회사가 어디야? 동양정밀입니다. 동양정밀. 그래? 동양정밀에 가서 다 많고 합숙해. 합숙시키고 거기다가 공무원들 책임 있는 공무원들 하고 다른 데서 기술자를 끌어오고 해가지고 그걸 합숙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6개의 선진국밖에 할 수 없대던 전자교환기를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수출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기 오면은 일본은 한 10년 떨어졌어. 한 10년 전에도 제가 일본에 가서 전화를 공중전화를 하니까 서울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앙에 가서 서울에 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안 돼. 그 일본이 그렇게 뒤떨어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6년 당시의 스코어로 해서 한국이 전화기는 세계 1등이야. 통신. 그리고 국가 전산망, 은행 전산망,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의 자기 이름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도 그 장영자 사건 때문에 전두환이가 곧바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 통과시키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 달 후서부터 금융실명제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돈을 다 빼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 그게 안 되겠으니까는 그때 와서 그 경제장관들이 와서 막 흡수를 하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은 의령 대통령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단서정을 딱 달아. 그거를 김영삼이 한 거야. 김영삼은 그냥 밤중에 명령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이 전부 문 닫고 밤 7시니까 문 닫고 이제 돈을 뺄 수 없어. 기습적으로 온 거야. 내일부터 한다고. 김영삼 그거 금융실명제 모두 국민들 김영삼이 했다고 그래요. 김영삼 그 장놈이 무슨 그런 거 할 줄 알아. 그 뚜껑 달고 세상에 그런 뚜껑 달고 어딨어. 뭐 알아. 대통령 끝난 다음에 김영삼 상부동에 내가 1시간 가서 독대했다고. 1시간 딱. 그럼 나오면서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아유 저 돌대가리. 저 돌대가리 밑에서 어떻게 장관을 해. 그때 누가 뭐 나 국방 차관시킨다고. 아유 그 밑에서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은 하나의 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가 뭐냐면 미국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2번 갔어. 2번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미국 육사생들이 배우는 거고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이제 배우니까 이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양반이 육사에 다니면서도 자기 이렇게 해서 좀 얘기가 통하는 동기생 있잖아요. 얘기가 통하는 동기생 해가지고 5사람인가 해가지고 오송국을 뭐 오송에다 자기들끼리 오송장군이 대자예요. 오송장군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일 높이 대자군이에요. 그래서 서로 포용하는 거야. 야, 그래도 우리가 육군산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군대는 다 썩었고 군대는 이게 산에 벌목해서 장사하고 그랬잖아. 후생사하고 산에 전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살림을 전부 장군들이 사단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전부 비워다가 그거 장사하고 그랬어요. 후생사업이라고. 근데 그때 나도 뭐 군이 전체 썩어요. 그때 그 등치 엄청 큰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참모총장을 했는데 송요찬. 그 사람 등치가 엄청 크고 아마 키가 여기 갈 거예요. 엄청 큰 사람인데 그렇게 크기 때문에 돌대가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돌대가리, 전두환 돌대가리라고 안 그랬어요? 나도 전두환을 돌대가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도 중용 때인데 알만큼 알았을 때도 돌대가리예요. 송여청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장군들 많고 야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군이 썩었지 않느냐. 당신들
그들만 썩은 것이 아니라 나도 썩었다.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과거에는 몰라서 못했다. 근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솔선수범해서 군을 정화시키자. 왜 속력정? 네. 그게 이제 박 대통령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겠어요? 일일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써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뭐해? 뭐 만기칠란이라고 그러니까 뭐 모든 건 자기를 거쳐야 된다.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소위 일일이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 그렇게 하는 기업은 그건 돌팔이 기업. 그거는 동네 구멍장사밖에 못해 그런 거. 문화에 의한 문화라는 게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를 통해서 무슨 뭐 충주 비료 공장 짓고 무슨 공장 짓고 뭐 해가지고 이게 중화학 석유 공장 짓고 뭐 중화학 공업을 이제 육성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밥도 못 먹고 끼니도 못 먹고 뭐 보릿고개 채우려고 그러면은 한숨 들어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주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주는 이거를 소위 그 문명 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고프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문명 국가를 만들어요. 비문명 국가 보세요. 그거는 이제 밀림의 타잔이야. 타잔. 근데 그 위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이코로 문화야 문화. 그게 문화의 나라로 낸 거예요. 전두환 이전에는 이 문화 공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해야 뭐 장충당에 있는 뭐 국립국장이라든지 여기 이 광안도에 있는 뭐 국립도서관 뭐 그런 거 있고 그 정도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무슨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뭐 하여간 그 과천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독서를 엄청 해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다니면서 이 주말에 외출 예방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만큼 갖다 놓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엄청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주말에 읽고 주말에 읽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자습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1시간 반 정도는 아마 그 문학책을 읽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좀 잘 쓰는 이유가 그때 문학 청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씁니다. 네. 그 전두환이 이 양반이 얘기를 하면요. 얘 청산유수야. 그리고 웃기는 얘기가 엄청 많아. 이게. 미트가 많아. 유머와 미트가 많아. 그래서 전두환하고 1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독서예요. 그 양반이 원스타로 이제 일공수여단장을 할 때 그 사람이 11기인데 19기면 한참 후배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사청문을 하는데 저를 한번 만나더니 야 마누나 야 우리 전두환 선배 그 양반 독서광이야 독서광. 내가 그 양반 책 사러 다니면 아주 죽겠어. 뭐 그렇게 했는데 야 지난번에 덕천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인가 뭐 그거 10권인가 뭐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했더니 그거 다 했더니 또 일본에서 그때 쥐관sam모라는 책을 그거 하니까 그거 다 읽고 또 지금은 뭐 불모지대인가 뭐 그거 사오라고. 아유 난 책 사러 다니려고 죽겠어. 이렇게 독서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배짱이 나고.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되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시간이 통제가 안 돼요. 15분 남았습니다. 네? 15분 남았습니까? 15분 남았어요? 네. 앞에서 그거 물어보느라고 또 까먹었네.
책 많이 읽었다. 레이건 대통령을 2월 2일 날 1981년 2월 2일 날 만나가지고 백자고자로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하를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는 당선을 축하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하를 도우러 왔습니다. 네. 뭘 도와? 한국에서는 만나보면 손 벌리는데 그러니까 다 의아한 거예요. 각하 혹시 캘리포니아 주에 연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800억 달러. 한국의 GNP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 600억 달러입니다. 다 놀래.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 해가지고 뭐 아시아의 용 4개의 용 중에 4마리 용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경제 국가인데 어떻게 600억 달러밖에 안 돼? 다 놀래. 이 600억 달러에서 저희는 6%를 끄집어내가지고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20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국이 지금 자유진영의 맨 앞에 서서 7일선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생각해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그때 물가가 44.2%야. 도매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이야. 그리고 세계 전체가 상고 현상을 에너지, 그다음에 금리, 물가 세계 전체가 상고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원체 외국 돈을 많이 빌려다가 막 투자 여기저기 해봤기 때문에 중국 투자도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럼 군산 장비 너도 가졌냐? 야 나도 갖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부 중국이 되고 하니까는 이게 가동률이 10%인 거야. 가동률이 이거 다 망하게 생긴 거야. 이게 빚은 잔뜩 했는데 갚을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런 처지가 돼가지고 한국이 망하는 게 됐는데 한국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전선 제1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미국의 이거를 끌고 있는 미국의 위신은 어떻게 됩니까? 각하도 레이건도 이제 정신이 떴더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일본에게 깨우침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와서 뭐 40일 있던가 뭐 일본에다가 야 그때 스즈키 정권인데 이번에 100억 달러 빌 보내 청구서 보내. 그러니까는 뭐 한국의 장관들이니 국무총리니 뭐 우리 대통령 돌았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뭘 그걸 요구를 하지. 다 무슨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0억 달러라고 아니 100억 달러라고 내라고 하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도 없이 그냥 1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쪽팔린다 이거지. 국가 같지 않은 나라다 뭐 이러고 보내. 그러니까 일본에서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공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공이 분명히 2개라고 얘기해. 스즈키 내각이 이제 가고 다나카 나카소네 정권이 이제 들어섰는데 나카소네 정권이 이번을 만나고 오더니 정관 대통령께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정상회담을 2번 해가지고 나카소네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최소한 60억 달러는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제 입지가 이게 위태롭습니다. 40억 달러를 제가 마련을 했으니 그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40억 달러가 이게 뭐 어디야 이게
아, 1965년 또는 65년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10년 이상 밀당을 하면서 그거 해내서 얻은 것이 8억 달러 아니야. 그거보다 17년 후에 40억 달러는 8호 40 5배 아니야. 이런 행제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옛날에 8억 달러 줄 때 얼마나 조건이 많아서 우리가 결산해줘야 되고 와서 감독을 해야 되고 포항제철지면 포항제철지는 거 일본이 감독해야 되고 이랬었다고. 그런 거 없이 40억 달러를 받으니까는 이거 여러분 이런 배짱과 이런 구상이 독서를 하지 않은 인간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 중에 40억 중에 10억 달러 해가지고 한강 저거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한강 다리 막 이렇게 보면은 점점 놓을 때마다 아름다워지잖아 다리가. 이게 예술의 앙상블이야. 예술의 앙상블. 뭐 둥둥섬이니 저 한강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 위에 둥둥섬도 해놓고 뭐 여기저기 아름다운 시설 만드구나. 시설 만들잖아요. 저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저 한강물이 저렇게 맑은 거는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140리에 걸쳐가지고선 이런 공간만한 터널이 있다고. 그 터널로 온갖 오폐수 전부 해가지고 그거를 공장 3개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거 걸러가지고선 지금 저거 내보낸 거라고 저게. 그러니까 제가 표어를 하나 맺는 게 있는데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거든 전두환을 그리워라.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거든 전두환을 그리워라. 여러분 한강 다니면서 전두환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제일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뭐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건 상대할 사람이에요.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몰라. 그건 야만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거의 5분도 남았나? 뭐 1분에서도 됩니다 못하네. 이 책이 이게 전국에 보고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빨갱이들이 더군다나 광주 5월 단체들이 이 책을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전파되지 않도록 얼마나 사보타지를 하겠냐고. 그전에는 저놈들이 내가 뭐 근사한 책 쓰면은 5.18에 대해서 쓰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책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그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훌륭한 전두환 업적이 왜 요거만큼도 알려지지 않고 처음부터 매몰이 됐느냐. 매몰이 됐느냐. 이게 김일성이가 한국을 먹으려고 5.18을 일으킨 거예요. 김대중하고 공동해서. 그러면은 그 5.18이 가지고 이제 그걸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민주화로 이게 둔갑을 시켜야 된다고.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을 저가했다고 이 둔갑을 시킨 거예요. 민주화 운동. 그럼 민주화 운동을 영원히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시키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 벌어먹자면 여러분 지금 5.18 유공자 중에요 1992년 출생이 많아요. 1980년에 5.18은 끝났는데 12년 후에 태어난 애들이 5.18 유공자다예요. 한둘이 아니야. 뭐 요새는 2002년도 나왔다고. 2002년 유공자. 그걸 밝혀야지. 그러니까 전두환이 훌륭해지면
5.18이 죽어요. 전두환이 훌륭해지면 5.18이 죽어. 5.18을 뭐라고 하면 전두환 없이는 5.18이 민주화가 안 돼. 그 판결문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광주에 모인 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 파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런 준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은 내란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 판결에 그 빨갱이 판사들이에요. 다 빨갱이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를 개고기로 만들지 않으면 5.18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민주화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왜 저놈들이 이승만도 미워해, 박정희도 미워해? 왜? 적화 통일을 방해했으니까. 근데 이 전두환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나라를 자자게 해서 적화 통일이 더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영원히 전두환의 피를 빨아 먹어야 자기네가 영원히 민주화 운동으로 먹고 살겠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네. 얘기가 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런가 못 하실런가? 그러니까 5.18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전두환을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됩니다.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전두환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회원들이 이런 책을 10권씩 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야 이것 좀 읽어봐. 야 전두환 말도 마. 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이제 전두환이냐? 어? 원체 개고기를 만들어. 원체. 시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제가 북콘서트 여기 요 근방에서 하는 줄 아시죠? 거기에들 다 꼭 여기 오신 분들은 필수로 나오시고 1인당 한 10분씩 더 끌고 나오세요. 더 모시고 나오세요. 하여간 그 전두환이 살아야 우리가 전라도로부터 독립을 보고 5.18로부터 독립을 보고 이 빨갱이들 민주화로 먹고 사는 저 도둑놈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유일한 그런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야, 무기.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주면 끝나. 이 재래식 시장, 안양 재래식 시장에서 그 선식을 가는 아주머니가 생전책을 읽을 것 같지 않은 아주머니가 이걸 한 번에 다 봤대. 한 번에 안 놓고. 자기는 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이런지 몰랐네. 그런데 이 지만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글을 그렇게 맛깔스럽게 잘 썼디야? 맛깔스럽게 썼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잡으면은 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호소를 해와요. 이것 때문에 아주 감사했다고. 근데 이거 2시간 반이고요. 350이지만은 술술술술 나가. 그림이 많고 사진이 많고. 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